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 여러 관계 우리 공무원님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27년 이상 했는데 국회 올 때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국회의원님들이 미리 질의서를 보내주지를 않나,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로 나와서 쓸데없이 대기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국회에 나오셨나요? 전체? 벌써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100명이나요? 예, 예.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죠. 새벽 예. 5시에 출발했습니다. 해종에서. 예. 제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장관님께 약속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서를 최대한 빨리 장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래는 이틀 내에 보내드리도록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장관님께서는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국회로 데리고 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은 또 와라 그러면 또 다 와야 됩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이번 업무보고 현안으로 보고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네네. 2015년부터 규제 완화를 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집권할 당시엔 상승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전 정부 탓을 했다고 언론과 야당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으셨죠. 2014년 이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제가 그때 기재위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고요.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송원석 의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시면서 20년간의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입주 이걸 다 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의 효과가 이 공급뿐만이 아니라 정책 효과 또한 이게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하는가 여기까지 보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걸립니다. 예. 장관님, 저는 그게 장관님이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네네. 경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을 지적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을 했더라면은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공택지는 지정 이후에 아파트 실제 입주까지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도시급 정도로 크게 할 경우에는 최장 10년에 걸쳐서 공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지정을 해야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2,500만 평에 41만 호, 노무현 정부에서는 4,400만 평에 80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소재 강남 4군의 18개 아파트 단지하고요.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뱅크하고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집값은 임기 초에는 7억 6천만 원에서 임기 말 6억 6천만 원으로 전 정부 공공택지 확대 공급 이후 안정적으로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민간 분양 시장이 침체된다고 하면서 4차 지구 이후 지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정부 초기 추진했던 간북,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 지구도 취소를 해버린 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정된 공공택지는 800만 평에 20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돼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 초기 집값이 더욱 안정화되자 빚내서 집을 사라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택지는 거의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인 200만 평에 6만 3천 호를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6,900만 평의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7분의 1인 1,000만 평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지정한 택지는 10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소진돼 버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의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보충 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 1분만 드리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예외가 없는 걸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안 주셔서 딱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지정했던 1,000만 평보다 1.6배나 많은 1,600만 평을 지정했지만은 이 효과는 앞으로 4, 5년 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다음 정부에 들어서서 공공택지 지정을 축소한다면은 과거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도로나 철도, 국토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택지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 하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정부에 따라서 택지 공급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택지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예, 공공택지 수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그간 세웠던 계획하고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는 현재까지 약 1,800만 평의 공공택지를 조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약 37만 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그런 택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택지가 앞으로 4, 5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으로 가시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공택지 수급 계획이 과거 정부에서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실제와 어떻게 부합했는지는 저희가 따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송원석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세요.